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정말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상가 건물 소유권 다툼에서 25명의 원고와 선정자들이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소송입니다. 이 모든 일은 1986년 안산시 단원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55.6제곱미터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30명의 공유자들과 피고 B 사이에 특별한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 B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그중 지상 1층은 공유자들의 소유로 하되 그 대가로 공유자들이 대지 지분의 6분의 5를 피고 B에게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자신들의 권익 침해를 우려하여 건축 허가 신청서의 신청일란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고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산시장은 피고 B와 원고 등을 공동 건축주로 하는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약속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않고 건축비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서 1988년 6월경부터는 원고 등이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 B가 건축허가 신청서 변조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건축주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 H는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짜 전원 통신문을 위조하여 건축주 명의를 피고 B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 B는 1991년 9월 6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건물 1층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층은 내부에 아무런 칸막이 없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준공되었는데도 피고 B는 이를 평면도상으로만 46개의 점포로 구획하고 각각에 대해 구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안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국 피고 B의 건축주명의 변경 처분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199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구분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중요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 교환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재소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와 21명의 선정자들은 피고 B를 포함한 25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효인 구분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한 모든 피고들에게 해당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매우 복잡하고 차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2009년 부재소 합의에 반한다며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내용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둘째, 피고 O에 대한 청구는 해당 등기가 이미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셋째, 피고 B와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건물 1층의 각 점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구분 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잡은 모든 후속 등기들도 무효라고 보아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이나 승낙 의사 표시를 명령했습니다. 넷째, 선정자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선정자들이 교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수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 간의 승패에 따라 세분화되어 분담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하며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부재소 합의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합의가 미래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은 반드시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면상 구획만으로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모든 후속 등기들도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원시 등기의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